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악재에 가깝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코이니슈님? 아니에요. 원유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유 가격 떨어지는 게 오히려 지금은 시장 심리에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금리 인하 폭 향방 가를 8월달 CPI 발표 하루 전. 자, 오늘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전에 트럼프 해리스 미국 TV 대선 토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TV 대선 토론도 있었고 이제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 8월달 CPI 요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거. 자,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폭 오늘 8월달 CPI 오늘 발표되기 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달 CPI 예상 수치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전 어느 정도 보이던데 8월달 저는 8월달 CPI 좋게 봅니다. 예상치대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변수가 있다 그러면 뭐 중고차 가격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원 CPI가 되겠죠. 예상치 전체적으로 부합할 것 같아요.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다 해서 뭐 시장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지표는 물가 하락 지표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지표를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이번에 살짝 조금 걱정되는 지표는 부분은 뭐냐면 항공료 반등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제가 여름에 이번에 그 미국인들 여름 여행들 많이 갈 거다. 그리고 항공객들 그 통관 승객 수도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항공료는 좀 반등할 거고 렌트비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렌트비 살짝 빠질 것 같습니다. 예상치대로 부합하거나 아니면 살짝 빠지거나 왜냐면 이제 이민자들 안 그래도 지금 뭐 불법 이민자들 뭐 뒷구녕으로 뭐 받고는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렌트비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시차가 존재를 하죠. 렌트비 빠지는 거는 그것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30년물 모기지금리도 같이 떨어졌죠. 모기지금리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렌트비도 살짝 소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렌트비도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해리스 트럼프 경제 이민 낙태권 놓고 충돌 대선 토론. 대선 토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 자,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4년 전에 2020년도 바이든이랑 트럼프 대선 토론 할 때 보셨나요? 올해처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셨어요? 내 거 자산시장이 막 주식이 걸려있고, 코인이 걸려있고, 그래야 막 죽기 살기로 보지. 예? 올해처럼 이렇게 열심히 본 적 없으시죠? 어떻게 보면 좀 코인 이슈 방송 보시면서 경제 공부하니까 이제 막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결과도 궁금하고. 자, 시청자 63% 해리스가 더 잘했다. 바이든 때와 반대. 자, 해리스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잘했습니다. 해리스 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정도 그 마이크가 꺼져 있는 순간에도 멋있게 살짝 좀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인들이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힐러리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좀 좌절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여성 대통령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딱 대선 토론 딱 보면서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고정관념에 좀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더라고요. 대선 토론 30분 경과 비트코인 1% 이상 하락 해리스로 기운다. 자, 대선 토론 때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죠. 진짜 트럼프가 밀려서 해리스가 이겨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을까? 요것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미국 경기 둔화의 은행권 수익 전망 타격 JP모건 주가 5% 급락. 자, 미국 증시가 상승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었는데 큰 폭의 상승을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게 있었습니다. 금융 컨퍼런스를 이제 바클레이즈가 주최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은행 경영진들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JP모건 CEO가 뭐라 그러냐면 최악의 결과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쓱 흘립니다. 자, 가만 보면은 JP모건 CEO가 얼마 전부터 좀 현 미국 정부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지금까지 무슨 얘기들을 했었어요? 제이미 다이먼이 금리가 7%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엿매기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지금 7% 갈 수도 있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대. 8%였나? 엿매기는 거죠. 엿매기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재무부 장관을 제이미 다이먼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쓱 하죠. 그러면 이미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딱 나왔어.
어디 쪽 사람인지. 트럼프 쪽에 지금 당장은 흐름으로만 봤을 땐 트럼프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사이가 조금 틀어져 있지 않나. 그래도 JP모건 CEO 아마 저는 CEO 자리 하고 몇 년 안에 내려올 걸로 봅니다.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정치적으로 입문을 하든 물론 정치적으로 활동은 할 겁니다. 어느 당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이미 CEO 자리는 오래 하지는 못할 걸로 봐요. 요거 나중에 한번 기사 나오면은 코인이슈랑 배웠던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근데 실제로 근데 또 지표도 안 좋기는 했어요. 7월달, 8월달 소매자동차 그 사업 부분에서 연체금이랑 이제 그 회수 불가능한 부채를 순상각금이라고 합니다. 회수 불가능한 부채나 연체금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지금 그 고금리로 인해서 지표들이 안 좋구나. 그래서 금융주들이 싹 빠졌던 게 미국 증시 하락에 조금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금융주들이 상황이 좋기는 했어요. 연준이 은행들한테 그 자본금 상향 요구 조건이 19%였습니다. 2년 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졌을 때, 야, 안 되겠다. 은행들 너네 자본금 상향해야겠다. 이렇게 불안하게 무너지는데, 너네 19% 올릴게. 라고 했던 게 지금 9%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은행들한테는 호재겠죠. 그래서 은행들, 금융주들이 좋았는데, 요렇게 지금 그, 바클레이즈 컨퍼런스에서 안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싹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GDP 나오 3분기 성장률 2.5에서 0.4% 상향. 소비, 투자 올린다. 그래서 2.1이었던 3분기 GDP 성장률을 2.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사실 뭐 2.5든지 2.1이든지 뭐 3이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예상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수록 좋다는 거, 경기 침체가 없다는 거, 없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아직 짱짱하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일본 금리 인상 관측의 엔화 강세, 환율 8개월 만에 달러당 141.3엔. 오늘 시장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영향. 요거는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CPI 발표되면은, 자, 오펙마저 수요도 줄어. 브렌트유 3년 만에 70달러 붕괴. 자, 요것도 시장의 악재를 작용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지금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지금은 악재에 가깝다. 왜 그럴까? 지금은 왜 악재일까? 원유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 글로벌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빠졌구나.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유 가격 떨어지는 게 오히려 지금은 시장 심리에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코인이슈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0달러 선에 들어왔습니다. 70달러가 붕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오펙에서도 감산을 뭐 이제 연장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1월 달까지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냐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표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잃어버린 일본, 잃어버린 20년, 30년 그 모습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역사상 가장 긴 5분기 연속 디플레이션.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뿌렸는데 기관들, 은행들이 뭐를 사요? 중국 채권을 삽니다. 왜? 부동산 대출도 해줘야 되고 시장에 돈을 뿌려야 되는데 지네들도 알아. 중국 회복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안전한 채권만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중국 중앙은행에서 인민은행에서 막 채권도 던지고 채권 못 사게끔 막 막고 그러고 있죠. 중국 굉장히 힘들다는 거. 연속 디플레이션. 자, 중국 경제 둔화, 유가 폭락, 미국, 유럽도 경기 침체 가능성 올라갔다. 자,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 요것도 우리한테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왜? 원자재 역시도 원유랑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벌어지고 그 글로벌 국가들이 경제 회복 속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회복을 못할수록 원자재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가 줄고 원유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둘 다 하락하면 경기 침체구나.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좋지 않다는 거. 영국도 실업수당 청구권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영국도. 근데 뭐 유럽은 충분히 그렇지. 그리고 유럽이나 근데 미국이랑은 좀 다르다. 이민자가 또 양질의 이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보시면 중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7개월 연속 0%대 상승입니다. 자, 중국은 물가가 높게 나와야 좋아요. 우리랑 반대입니다. 왜? 소비가 너무 없어. 미국은 소비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중국은 너무 없어. 지금 보시면 CPI가 요렇게 0%, 0.7, 0.4, 0.5, 0.6, 1%도 못 올라가.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6인데
아마 이거보다 조금 적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소비를 못하고 원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오펙도 월간 보고서 나왔는데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을 또 하향 조정한다. 요 얘기 나오니까 또 원유 가격 또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아마존 영국 클라우드 AI 인프라에 105억 달러 투자. 자, 저는 요거 좋게 봅니다. 왜 좋게 본다 말씀드렸죠? 제가 아직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즌 종료 아닙니다. 더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다? 주식은 더 간다. 더 간다. 나쁘지 않다.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AI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버블이 꺼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시점은 언제다 자본 지출이 줄고 AI 거품이 터졌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CPI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자, 미국 근원 소비자. 자, 예상차이 0.2인데 실제가 0.3 나왔네요. 살짝 올랐네요. 근원 지표가. 뭐 때문에 오른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빠질만 하죠. 시장 빠지는 게 맞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월가 예상치 0.2인데 0.3 나왔습니다. 근데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0.2에서 0.3 잠깐 올라갔다. 뭐 크게 걱정 없습니다. 요 정도는 전월 대비. 한번 봐야겠는데 뭐가 올랐는지. 렌트비가 살짝 올랐나?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갖고 올게요. 그래서 살짝 빠지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자, 그래서 아마존 AI 기업 인프라 투자 자본 지출 나오는 거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거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썬펌프 인기도 하락, 트론 가격도 후퇴. 자,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나오죠. 며칠 만에 이렇게 썬펌프 가격 폭락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하다고. 항상 블록체인이나 어떤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가 그 흥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유지가 오래되는 거지 두 번째는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방 유행시켰다가 금방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딱 봤잖아. 지금 한 달 됐나? 썬펌프 나와가지고 지금 인기 끈지 한 달도 아마 안 됐을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때 뭐라 그랬죠? 썬펌프 가가지고 덱스거래소 가서 제2의 손오공 코인 찾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위험하다고. 코인은 상장했던데, 썬도그? 근데 상장해도 뭐 의미 없죠. 상장하면 뭐해. 아무 강아지나 개나 다 상장되던데. 썬펌프 의미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무기한 선물 30일 평균, 편비, 음수 전환, 시장 바닥 가능성. 자,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펀비가 지금 음수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30일 동안 펀비 음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건 하락장 거의 막바지 끝자락에 가고 있구나. 언제든지 펀딩비가 양수로 전환돼서 상승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셔야겠구나 라는 말씀 항상 드렸었죠. 자,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1.46조 달러 사상 최대치. 지금 뭐 이더리움 악재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재단이 판다, 비탈릭이 판다, 뭐 여자친구랑 뭐 여행 가려고 이더리움 팔았다. 또 뭐 있어? 프렌드 테크? 뭐 걔네들이 이더리움을 팔았다. 무슨 VC들이 팔았다. 근데 그런 기사들 보면서 이더리움 뭐 희망이 없어요. 포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아시죠? 그런 기사들 보면서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고 이거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뒤집어지게 후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흔들렸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블랙록 CEO 레디핑크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비트코인 애완용 펫보다 못하대. JP모건 CEO 뭐라 그러죠? 비트코인 그냥 마약, 밀매, 무기, 거기 거래하는데 사용된대. 근데 지네들이 지금 블랙록 ETF 상품 들어가가지고 비트코인 판매하는 상품 옆에서 수수료 받아먹고 있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1.46조 거래량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 앞으로 RWA, 디파이, 요런 시장들, 요런 것들 나중에 다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이 되고 활성화되면 어디에서 할 건데, 거래를.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트럼프 그 가족들이 디파이 서비스 한다고 얘기하죠. 자, 트럼프 가족들이 그 디파이 서비스 한대. 그럼 어떤 코인들이 급등할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수혜를 보는 코인이 누굴까? 블랙록의 비들 RWA 누구 들어가요? 체인? RWA? 블랙록 거? 이더리움 체인 들어가죠.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레이어 1, 2, 3 아무렴 뭐 점유율이 떨어지고 수수료를 논아먹는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안 사라집니다. 이더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악재 뉴스 막 떠들어대면서 이더리움 떨군다? 이더리움 가는 거지 무조건. 솔라나까지도 괜찮고.
이더리움은 괜찮다는 거, 이더리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순유입이 들어왔네요. 오늘 블랙록이 유입이 없었네요. 그리고 나서, 9일날 신기하네. 블랙록에서 이렇게 유출이 있었네. 큰 유이면 유출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900만 달러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 유입이 들어왔다는 거, 피델리티. 자, 이더 ETF 플로우 유입이 들어왔네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4.3, 7.1 이런 식으로.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9월 11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 CPI 예상치 2.6 뭐 이렇게 했는데 2.5% 나왔습니다. 예상치랑 발표치랑 똑같이 적용이 됐고 근원 CPI가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그래서 이게 시장에 지금 단기적으로 살짝 숏으로 때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로존 금리 결정 발표되고요. 12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요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우리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고 소매 판매. 차라리 요게 중요하죠. 17일날. 이거 중요하고 19일 잭슨홀 미팅. 금리 얼마나 내릴 건지. 그리고 점도표 몇 BP 올해 금리 인하할 건지. 거기다가 추가로 긴축을 중지할 건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19일날. 20일날 일본 금리 결정 있죠.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동결할 걸로 봅니다. 저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까지 금리를 올린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된다? 금리 폭이 좁아지면서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금리 결정은 아마도 동결로 나올 걸로 됩니다. 예상됩니다. 차라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9일날 일본 총리 선거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다음에 어떤 총리가 들어올지 이게 선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좋아하는 총리가 될지 아니면은 금리 동결로 갈 총리가 될지 그거를 우리가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29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25일날 신규 주택 판매 그 지수 발표되고 국내 총생산 이것도 중요하겠죠. 뭐 2% 중후반 때 3% 발표될 걸로 봅니다. 근원개인 소비지수 PC 이것도 중요한 거 27일날. 그래서 9월 말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면은 드디어 10월 달로 가도록 합니다.